여러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니어 복지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번 시니어 정책 1편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10월부터 바뀌는 시니어 복지 정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급, 기초연금 대상 확대, 그리고 암과 치매 등 조기 건강검진 항목 확대인데요.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첫 번째 정책은 바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셔서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면 국가에서 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활성공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후에 민간 분야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생계급여에서 벗어나 계시면 첫 번째로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시면 1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서 총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정책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박 할아버지께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다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청소일을 배우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청소 영역 업체에 취업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생계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지셨다면 국가에서 5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년을 유지하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셔서 총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지원금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나서 자립하시는 과정에서는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새로운 직장에 다니려면 작업복도 사야 하고 교통비도 더 들고 때로는 월세 보증금도 올려야 할 상황이 생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점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청소, 간병, 재활용품 분리, 음식 서비스, 섬유봉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나이가 많아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안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는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인데 80%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 소득이 조금 더 높으신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인 최대 지급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월 33만 4,810원인데 이 금액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면서 월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213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우셨는데 80%로 확대되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추가 혜택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연계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건강검진 항목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암과 치매 등 조기 검진 항목이 강화됩니다. 2025년 하반기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더 꼼꼼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검사들은 받으실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암검진과 치매 검진이 더욱 강화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실제로 김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이신 김 할아버지께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대장암 조기 검진에서 폴립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늦게 발견했다면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치매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인지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두려워하셔서 검진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검진 전날에는 금식을 하셔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미리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준비하시고요. 평소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료진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오면 꼭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추가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건강검진 항목 확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비 절감 효과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고 치료 효과도 좋거든요. 결국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건강검진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발견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정부에서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는 가족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본인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기준이 바뀌면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재신청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다른 복지 혜택들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꼭 받으시되 검진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평소 몸에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가족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메모해서 가시면 더 정확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복지 정책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모르고 지나가시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친해지세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변 이웃들이나 종교단체,
노인의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놓치는 혜택 없이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들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셨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정책은 모두 10월부터 시행되거나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 기초연금 대상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강화 모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정책 3편으로 10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